신랑님에게 무조건 맡겨두지 마시고 신부님이 신랑님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착장시킨 거를 한번 검수 받은 거를 그대로 벗겨서 가지고 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특히 나는 뭐 머메이드 드레스를 입겠다, 몸에 좀 달라붙는 드레스를 입겠다, 몸 쉐입이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겠다, 이런 분들은 완전 추천을 드립니다. 촬영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좋고요. 스튜디오 촬영 전에 대부분 의상이나 이런 것들은 스튜디오에 구비가 되어져 있죠. 다만 신랑님 의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준비를 해오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신랑님들이 신부님만큼 의상이나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대여하는 의상보다는 아무래도 핏이라던가 이런 게 가지고 오시는 의상들이 더 예쁘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화 부케라던가 고정 속옷 같은 것들 준비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드레스 외에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의상이나 소품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컨셉에는 항상 모든 상품에 개인 의상이라는 컨셉이 하나씩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웨딩 분위기여도 되고요, 아니면은 두 분의 직업이라던가 취미가 들어간 컨셉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랑 똑같이 찍는 것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하고 자유롭게 찍고 싶다 하는 의상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셉에 맞는 소품들도 함께 준비가 되면 더 좋겠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부 메이크업이나 헤어는 스튜디오에서 다 해주나요? 아니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하나요? 스튜디오마다 다르죠. 그래서 토탈 스튜디오가 있고 일반 웨딩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토탈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일반 웨딩 스튜디오는 신랑 신부님이 다른 곳에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오셔서 거기에 포함된 실장님이나 아니면 따로 섭외하신 헤어 변형 실장님이 헤어 변형을 중간중간 해주시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토탈이라서 한 건물 내에 드레스, 메이크업, 스튜디오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한번 주차하시고 나면 여기에서 헤어 메이크업 받고 드레스 피팅 하시고 촬영까지 하시고 중간중간 메이크업 수정이라던가 헤어 수정 이런 것들도 한 건물 내에서 진행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촬영 당일 필요한 신발이나 액세서리는 어떤 게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촬영 당일날 신부님이 발 사이즈가 너무 작다거나 너무 크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 저희 쪽에 있는 슈즈를 착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드레스를 입으면 사실 발 밑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의 키에 맞춰서 신발은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적인 슈즈나 이런 거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좀 더 편안해하는 신발이라던가 좀 더 예쁘게 준비하신 거, 아니면 본식 때 웨딩 슈즈를 따로 준비를 했다, 이런 것들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런 것들 착용하시면 되고, 저희 쪽에도 이어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신부님 개인적으로 착용하시고 싶은 이어링 같은 거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만약에 신부님이 귀를 뚫으셨다 하시면 아무래도 뚫지 않고 귀찌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예쁘고 선택지가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커플링은 미리 맞춰 놓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 준비해 오셔서 착용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중간중간 이미지 컷이라던가 사진 속에 웨딩 링이 들어가져 있는 게 아무래도 더 예쁘기 때문입니다. 촬영용 속옷이나 보정 속옷은 꼭 준비를 해야 하나요? 개인 거 준비해 오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스튜디오 쪽에서 저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피팅용 속옷들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위생과 관련되어져 있는 용품들이다 보니 개인 용품을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정 속옷도 입으실 수 있다면 입으시는 게 좋죠. 특히 뭐 골뽕, 뭐 엉뽕 이런 것들은 드레스 입으셨을 때 핏을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속옷들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피팅 한번 해보시고 너무 티가 나지 않는 걸로, 특히 나는 뭐 머메이드 드레스를 입겠다, 몸에 좀 달라붙는 드레스를 입겠다, 몸 쉐입이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겠다, 이런 분들은 골뽕 완전 추천을 드립니다. 촬영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너무 뭐 가슴을 모으는 느낌의 속옷보다는 요즘엔 좀 자연스럽게 많이들 가시는 형태라서 니플 패치라던가 아니면 뭐 토끼 브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잡아주는 게 없는 드레스들 같은 경우에 신부님이 조금 나는 볼륨이 좀 밑으로 처지는 느낌이 드는 게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은 토끼 브라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볼륨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살려줄 수 있는 속옷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촬영 중 필요한 소품은 직접 가져가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직접 가지고 오시는 걸 저희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생화를 써야 되나요? 조화를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조화의 장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쓸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신랑 신부님이 난 촬영을 뭐 2번, 3번 할 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 생화 준비하시는 게 금전적으로도 훨씬 더 저렴하고요. 조화도 퀄리티가 올라가면 굉장히 비싸집니다. 금전
금전적으로 더 저렴하고 생화가 훨씬 예뻐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생화 부케라던가 이런 것들 준비해서 오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7번째, 신랑이 특별히 준비해야 할 아이템이 있나요? 신랑님 요즘에 엄청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신부님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신랑님들이 엄청 신경을 많이 써요. 의상, 뭐 헤어, 구두, 신발 이런 것들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신랑님 의상은 스튜디오에서 대여를 해주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 의상 하시는 걸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요즘에 예복집에서 서비스로 촬영 때 의상을 대여를 해주겠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선택지가 없다면 그걸 대여를 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개인 의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예쁘고요. 만약에 대여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가봉을 꼭 잡아서 가지고 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봉이 뭐냐면, 대여 의상 같은 경우에는 신랑님의 가슴 둘레라던가 허리 둘레에 맞춰서 의상을 선택을 하고요. 나머지 길이는 접어서 사용을 하시라고 하는데, 접어서 사용하는 게 사실 촬영을 하면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아빠 옷 접어서 입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신랑 신부님이 만약에 접어서 촬영을 한다 그러면 신랑님이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팔을 접었다가 펼 때마다 이 접은 게 다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말아놓고 접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가기 때문에 가봉을 잡으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가봉은 신랑님의 팔 길이나 다리 길이에 맞춰서 이 기장을 미리 임의로 수선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작업을 해서 오시면 핏도 훨씬 더 예쁘고요. 그 다음에 신랑님이 움직일 때마다 이 핏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촬영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합니다. 만약에 대여를 할 거다 하면은 가봉을 꼭 잡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대여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은 개인 의상으로 가지고 오시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신랑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의상으로도 여러 가지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검정색 정장 하나를 가지고 오셔서 안에 티셔츠를 흰색으로 바꿨다가 블랙으로 바꿨다가 흰색 셔츠에 타이를 빨간 타이를 했다가 검정 타이를 했다가 보 타이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느낌을 바꾸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레이 하나 블랙 하나 해서 그레이 하나 촬영하고 블랙 하나 촬영하고 그레이 블랙 콤비로 촬영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면 의상을 사실 2가지 준비했는데 안에 티셔츠나 셔츠나 넥타이 느낌 바꾼다 하시면은 4가지 5가지 느낌 내는 거는 엄청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랑님들이 잊으시는 부분들 중에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양말입니다. 의상은 정장 너무 멋있게 잘 준비해 오셨는데 양말에는 나이키, 푸마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꼭 검정색 정장 양말이라던가 아니면 로퍼를 착용한다 하시면은 이게 보이지 않게끔 하는 양말 같은 거를 신고 오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부님들 미팅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신랑님에게 무조건 맡겨두지 마시고 신부님이 신랑님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착장시킨 거를 한번 검수 받은 거를 그대로 벗겨서 가지고 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가봉 말씀드렸잖아요. 가봉도 테일러샵에서 해주시는 거를 신랑님들한테 자기야 가봉 다 됐대 찾아와 하면 신랑님들은 보통 어떻게 하시냐, 주차하고 가서 가봉 된 거 찾으러 왔습니다 해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받고 그냥 오시거든요. 근데 이게 스튜디오 왔을 때 실제로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한번 입어보시길 권해드려요. 테일러샵에서 가봉이 다 됐다고 하면 혹시 한번 이거 제가 입어보고 사이즈 한번 체크해봐도 될까요? 라고 해서 만약에 안 맞으면 거기서 가봉을 다시 보면 정말 간단한데, 스튜디오 가지고 오셔서 다시 보시려고 하면 일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미리 의상을 한 번 더 입어보시고 가지고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촬영 전날 반드시 체크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체크리스트를 만드시는 게 좋죠. 신랑 신부님들이 준비를 했었어야 됐을 것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고 그거를 체크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품이라던가 의상 같은 경우에는 고민되는 거는 가지고 가셔서 현장에서 보시고 선택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난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 A를 준비를 했는데 B로 바꿨다. 그것보다는 A를 처음에 하기로 했으면 A도 준비를 하고요. 얘가 좀 더 좋을 것 같은 게 있으면 같이 가지고 오셔서 현장에서 보시고 선택을 하세요. 신부님이 그냥 집에서 보시고 판단하는 거랑 당일날 헤어 메이크업 다 해놓고 스튜디오에서 조명 받고 여기에서 판단하는 거랑은 완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촬영 작가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오셔서 2개 다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전날 피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이거 신랑 신부님들 더 잘 아시죠? 술 이런 것들, 그리고 너무 붓는 것들, 좀 잘 붓는 분들은 좀 붓는 음식들 피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오전에 내가 촬영이다 특히 더 피하시는 거 좋고요. 술이나 이런 것들 피하시면 좋고요. 뭐 조금 더 하자면 전날 뭐 팩이라도 하나 붙이고 주무시면 당일 아무래도 피부 메이크업이 잘 받으니까 그런 데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준비물을 빼먹어서 곤란한 사례가 있나요? 생각보다 엄청 잦습니다. 특히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신랑 양말 준비하기로 했던 어떤 소품들 이런 것들 미리 좀 체크하시면 좋고요.
다 가봉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신부님들 다시 체크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체크하면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은 되겠지만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시간과 여기서 신부님 촬영 시간에 대한 손해들도 있겠죠. 그거에 신경 쓰는 거에 대한 신부님들 표정 같은 게 사실 사진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촬영 날에는 오롯이 촬영에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 과정들은 미리 해서 오시면 더 좋습니다. 아무쪼록 신랑 신부님 촬영하시기 전에 미리 다 준비 잘 하셔서 촬영할 때는 오롯이 촬영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한 가지, 만약에 신부님이 고민되는 것들이나 걱정되는 것들이 있다면 현장에 가져가셔서 선택을 하셔라. 선택지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없어서 집에서 그거 가지고 올 걸, 그거 챙겨서 올 걸, 이런 것보다 현장에 오셔서 이야기하시고 작가님들의 의견을 방한영을 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